마지막으로는요, 비자와 이민에 대한 리스크에 대해서 많이들 질문을 하세요. H1B 비자나 O 비자 아니면 뭐 NIW 이런 것들이 하나둘씩 이렇게 막히기도 하고 또는 이런 추첨 비율 자체가 낮아지기도 하고 변동성이 있다 보니까 그런 다양한 불확실성 때문에 좀 스트레스 받는 학생들이 많은 것 같기도 하고요. 더 나아가서 보면 OPT 프로그램 자체도 추첨으로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본인이 대학을 졸업해도 이 부분에 있어서 기회를 얻지 못하면 실질적인 직업에 대한 기회들을 아예 받을 수 없는 게 아닌가 하는 이런 우려들이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벼운 브레인스토밍 차 한 두세 가지 정도의 한번 대안들을 이야기해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네, 통상적으로 제가 유학생들을 코칭하면서 한 5개 종류 정도의 비자 정도 안에서 놀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아니면 아예 고용주를 우리가 찾아서 영주권 수속을 하는 방안, 이렇게 한 큰 두 세그멘테이션이 있다고 봤을 때 비자에 있어서는 한 5가지 정도가 떠오르거든요. 그 중에 첫 번째가 OPT입니다. OPT는 우리가 늘 알고 있다시피 STEM, 그러니까 이과 쪽으로 Bachelor of Science 디그리를 취득한 경우에는 3년 정도의 우리가 이런 체류 신분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이고, 우리 Bachelor of Art 디그리로 해서 학부를 졸업했을 때는 1년 정도의 체류 신분을 보장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OPT와 연계돼서 취업 비자로 넘어가는 것이 H1B 비자이긴 한데, 근데 이제 이게 전문직 비자이기도 하고 이게 추첨제인데, 우리 조이스 유 이사님이 계시잖아요, 이민사업부에. 그래서 우리가 대화를 해보면 학부생이 지금 4명 정도가 이 H1B 비자를 어플라이 했을 때 그 인원들 중에 25% 정도만이 추첨해서 당첨될 확률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용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불확실성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O1 비자라 그래서 과학이나 예술이나 비즈니스에서 굉장히 뛰어난 역량들을 갖고 있을 때 그런 비자들을 활용하지만 이 부분에서도 포트폴리오를 요구하기도 하고, 생각보다 상당한 탤런트를 가진 사람이 아니면 이 비자를 진행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런 문제들이 또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NIW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의대 교수님이나 이런 분들이 본인이 갖고 있는 임팩트 팩터가 굉장히 높은 논문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미국에 기여할 수 있다는 걸 입증해서 영주권이 되게 쉽게 나오는 하나의 루트처럼 여겨지기도 하고 비용도 낮고요. 그랬던 시절이 있었던 반면에 올해 초 들어서 이 NIW 통해서 진행하는 이 전반적인 부분에 거절되는 사례들이 늘고 있습니다. 그런 앞에서 지금까지 언급했던 H1B, O1, 아니면 NIW, 이 다음에 3가지 비자는 요즘 트럼프 어드미니스트레이션이 도래하면서 더더욱 좀 취득하기가 어려운 그런 비자가 돼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들도 당연히 어플라이는 당연히 해야 되죠. 추첨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고려할 수 있는 2가지 정도를 좀 저는 오늘 얘기를 하는 걸 하고 마무리 지으면 어떨까 합니다. 첫 번째는 창업 비자예요. 이 부분을 좀 모르는 친구들이 되게 많은데요. 저는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제 룸메이트랑 같이 창업한 회사가 있거든요. 라보라토리 엔달리스라는 회사인데, 이렇게 해서 의료기기도 개발하고 거기서 실제로 투자를 받았던 리코드도 있고, 그래서 훨씬 더 이 체류 신분에 있어서 좀 이점을 받았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실제로 이 창업 비자가 IER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한번 읽어보면 International Entrepreneur Rule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법인을 설립하고 25만 불 이상의 민간 투자 같은 것들을 실제로 미국 내에서 VC를 통하든 아니면 엑셀러레이터 같은 Y 컴비네이터나 500 스타트업 같은 곳들에서 엑셀러레이팅을 받아서 데모데이까지 끌고 갔던 창업자들이 이렇게 IER 통해서 이 체류 신분을 보장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25만 불 정도의 투자 트랙 레코드가 있어야 하는 거. 그래서 최소 30개월에서부터 최대 60개월까지 체류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때 유의해야 할 점은 해당 창업자가 해당 기업에 대한 지분을 10% 이상 보유를 해야 된다는 점도 있을 거고요. 그러면서 정부나 민간 VC를 통해서 투자 유치하는 금액이 25만 불을 넘어야 한다는 점. 그러면서도 고용 창출이나
이런 STEM을 기반으로 해서 혁신적인 어떤 기술, 그러니까 단순히 이런 소매를 해서 음식을 뭐 판다든지 요식업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안 되겠지만서도 본인이 예를 들어서 뉴럴링크 같은 데 관심이 있어서 이 프로브 같은 것들을 머리에다가 뭔가 잘 붙일 수 있는 뭐 솔루션을 개발했다든지, 근데 뭐 이런 식의 아이디어들이 있다 그러면 충분히 우리가 시도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저는 항상 우리 아이들에게 지도를 할 때 본인이 뭔가 관심이 있는 것들이 있고 그럼 그것들을 보지만 말고 그 문제에 대해서 문제를 좀 식별해내는 거, 더 나아가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 내가 보편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해결책을 한번 제시해 보는 거, 항상 고등학생 때부터 습관화를 들이라고 얘기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그것들을 진짜 마음 맞는 학생들 또는 선배들이랑 모여서 스타트업을 창업하는 것만으로도, 그리고 그 창업팀의 지분 10% 이상을 갖고 가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OPT나 이렇게 남의 회사에다가 내 운명을 이렇게 갈구하고 추첨을 기다리고 하는 것들에서 조금 벗어나서 확실하게 미국 내에서 자리를 잡을 수 있는 시발점이 될 수도 있다는 점, 그 점도 꼭 기억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CPT라고 해서 또는 Research Assistantship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학부만 졸업하면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석사까지 포괄적으로 봤을 때는 정말로 이 범주 안에서 할 것들이 좀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CPT라 그러면 Curricular Practical Training이라 그래서 대학 학위 과정 중에 커리큘럼의 일환으로 인턴십 같은 걸 할 때 얼마든지 그 커리큘럼 내 인턴십이 있는 헤드룸이 있다면 이 CPT를 통해서 직업적인 경험들을 쌓을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현재 상황에서 대입해서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Research Assistantship이라고 해서 연구 조교직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학부 이후에 대학원에서 연구 조교나 석박사 과정을 통해 RA 계약 같은 것들을 한 뒤에 프로젝트에 참여하면 학비도 면제가 되고 급여도 수령이 되는 이런 제도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잘 되면 그 다음에 또 NIW나 O1으로 디벨롭했을 때는 다른 캔디데이트보다는 거절되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동안에 우리가 트럼프 어드미니스트레이션이 도래하면서 생기는 우리 대학생으로서 유학생으로서 느낄 수 있는 몇 가지 세그멘테이션의 고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불확실성을 완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았는데요. 재정적인 측면도 여전히 우리가 재정적으로 세이브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과 장학금을 다른 옵션으로도 탈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는 점, 더 나아가서는 본인의 프로페셔널 커리어에 있어서 F1 비자라 그래서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게 아니라 생각보다 정말로 다양한 이런 무형의 인턴십들, 다양한 무형의 기회들 뿐만 아니라 본인이 기본적으로 하는 포트폴리오와 이력 관리를 그래도 프로페셔널 커리어까지 가는 데 있어서 충실히 하는 것만으로도 다른 캔디데이트보다 훨씬 더 경쟁력 있게 본인이 자리를 잡을 수 있다는 점, 더 나아가서는 최근에 유학생이 실질적으로 미국에 치르신 분을 졸업 후에 보장을 받을 때 5가지 정도의 비자가 있는데 그 중에서 추첨이 아니더라도 창업이거나 또는 학교 안에서 커리큘럼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뭔가 인턴을 해보거나 아니면 학부 졸업 후에 리서치를 하는 곳에서 본인이 RA 컨트랙을 통해서 리서치 어시스턴스로서 역할을 하더라도 학비도 감면되고 체류 신분을 보장할 수 있다는 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세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해요. 이렇게 본인의 여건이 제한되고 지금 상황에서 되게 안 좋아 보이기 때문에 안 하고, 이런 것들은 제가 봤을 때 되게 1차원적인 접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인생은 이렇게 파동이지 않습니까? 지금 생각보다 안 좋은 시기가 있을 때 그때 내가 들어가야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미국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현재 미국의 상황이 변동성도 많고 불확실성도 많아지는 상황, 그래서 좀 중산층 이하에서는 유학생으로서 미국에서 공부하는데 상당히 부담스러운 이런 상황들이 전개가 되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거기에 깃발을 하나 꽂아 놓는 게 훨씬 더 큰 기회들을 만들 수 있다는 점. 왜냐하면 항상 블루 오션, 그리고 남들이 꺼리고 나만 할 수 있고, 이런 일들이 항상 제가 커리어 패스를 지나오면서도 기회였다는 것들을 반추해 보면 지금은
꺼리고 걱정하고 염려할 때가 아니라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핵심 엘리먼트들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더 잘 알아봐서 안정적으로 운영하면서 기회들을 잡을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